워런 하딩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평판이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능하다는 평가가 많고 혼외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워런 하딩이 출마한 1920년 29대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 승리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윌슨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계속됐던 1차 세계대전에 상당히 지쳐 있었고 윌슨 대통령의 인기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날 무렵만 해도 미국인들은 승전국인 자신의 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돌아온 것은 대륙 너머에서 죽은 군인들과 높은 물가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윌슨 대통령은 한국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친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는데 국제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미국 국민들은 피로감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고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연맹을 만듭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윌슨 대통령 주도 아래 실컷 국제연맹을 창설해놓고 정작 미국은 가입을 못하게 된 겁니다. 미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국제연맹 규약 제10조 회원국의 영토 보전, 독립보호? 이건 힘없는 나라에나 좋은 거 아냐? 다른 나라 보호해준답시고 전쟁에 휘말릴 게 뻔하지. 절대 승인 못해. 윌슨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네. 내가 국제연맹 만들자고 했는데 이게 뭔 꼴이야.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국민들에게 국제연맹 가입 지지를 호소하겠어. 1919년 가을, 윌슨은 열차로 전국을 돌며 국제연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의사들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이 들리지 않았던 윌슨. 마지막 연설일 줄도 모르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는 1919년 9월 탈진으로 쓰러졌고 얼마 후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됩니다.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돌볼 수 없다? 지금이라면 부통령인 토머스 마셜이 대통령직을 정식 승계하거나 최소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윌슨은 병상에 누워서도 사임하지 않았고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부인 에디스 윌슨의 섭정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에디스는 1919년 10월부터 윌슨이 임기를 마치는 1921년 3월 초까지 미국 국정 운영을 사실상 도맡아 처리합니다. 에디스가 미국 역사상 유례 없는 과감하기까지 한 이런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맞물렸기 때문이죠. 첫째, 당시 헌법은 대통령 직무불능 시 권한이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내가 대통령 이어받아도 되겠어? 사실 법적 지침도 없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내가 직무대행을 하면 쿠데타처럼 보일지도 몰라. 부통령 토머스 마셜은 대통령 승계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에디스의 이런 행보는 윌슨 대통령의 영향이 컸습니다. 에디스는 윌슨의 두 번째 부인이었고 첫 번째 부인 앨런은 윌슨의 첫 번째 임기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윌슨은 앨런 사망 후 한동안 우울 증세가 있을 정도로 낙심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에디스에게 첫눈에 반해 버립니다. 영부인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결혼하시면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윌슨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첫 번째 부인이 떠난 지 1년도 안 되어 재혼을 강행했고 그렇게 한 명의 대통령의 두 번째 영부인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스는 처음에 결혼을 망설였는데 윌슨은 특이한 방법으로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뛰어넘어 정치적 동반자로 여생을 함께 할 거요. 당신의 집과 백악관 사이에 직통전화도 설치하고 윌슨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는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에디스. 그녀는 이제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라는 사실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윌슨의 바람대로 영부인이 된 에디스는 실제 회의에도 자주 참석하고 대통령 수행비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에디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윌슨. 그러더니 이제 병상에 누워 거의 정권을 넘기는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당시 에디스가 대놓고 국정 운영을 하진 못했습니다. 대통령 편마비는 물론이고 언어장애 시력저하 어떤 것도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는 법이죠. 지난번에 대통령께 보고 드린 거 아직도 말씀 없으셔? 네, 영부인께서 곧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신다고. 아니 왜 영부인이? 이거 뭐 완전히 치마 정부야 뭐야. 에디슨은 후에 회고록에서 나는 국가정책에 관한 결정을 한 적이 없었다. 단지 대통령이 봐야 할 문서와 나중으로 미룰 사안을 구분했을 뿐이라는 알 수 없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윌슨 정부의 무기력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공개 행사나 기자회견에 아예 안 나오는데 한번 떨어진 인기는 큰 문제가 없어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 생활이 엉망인데 윌슨의 국제주의인지 이상주의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던 중 1920년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선 준비로 분주한 민주당과 공화당. 민주당은 침체된 판세를 바꿀 만한 후보가 없어서 난리였고
이 후보자는 10명이 넘는데 진짜 마땅한 후보가 없네. 윌슨 대통령이 국민이 나를 다시 원한다면 뭐? 또 나오고 싶다는 거야? 몸이나 추스르라고 해. 공화당도 민주당만큼 우왕좌왕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만 되면 대통령 당선인이 내부 파벌들끼리 난리가 난 거죠. 10명이 넘는 후보들 중 레너드 우드, 프랭크 로든, 하이럼 존슨이 상위권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하딩도 후보에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처음부터 딱히 입후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내 계파 중진들에 의해 떠밀리듯 나온 것이었죠. 우리 오하이오주에서 대선 후보도 안 내고 그냥 갈 수는 없네. 자네가 대통령 후보는 못 되더라도 우리 표로 판을 흔들 순 있을 거야. 그러니 일단 나서게. 하딩 스스로도 대통령 후보에 한번 나가면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니 손해는 아니다 싶어 겸사겸사 나간 거죠. 그 스스로도 나는 대통령이 되면 잘할 자신은 있다. 하지만 되려고 죽어라 뛰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야심이 없는 그가 어떻게 상원 의원까지 됐나 하겠지만 언론에서 핸섬 의원으로 불릴 정도로 외모가 준수했고 대중연설에도 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그의 아내 플로렌스 클링의 공이 컸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주에서 이름난 기업가의 딸로 정치적 야망이 있었는데 당신 평생 시골 신문 편집자로 만족할 건 아니죠? 남자라면 정치를 해야죠. 아내의 영향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또 한 번 커다란 지지자를 만나는데 바로 해리 도호티였습니다.